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실수였는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부호가 어떻게 됐었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았었죠. 요번에는 제곱을 했을 때도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수의 영역을 배울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첫 번째로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허수단위라는 게 있어요. 허수단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정의를 새로 내린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냐면 제곱을 하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치고 그걸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실수에서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 루트 마이너스 1 있죠.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얘를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i라고 단위를 내려요. 이게서 이제 기본적인 허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루트 마이너스 a를 쓴다.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a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루트 i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숫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다. 루트 마이너스 있다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루트 2i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허수 단위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실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뭐 2하고 3 중에서는 3이 클 거고 루트 3하고 루트 2 중에서는 루트 3이 클 거 아니냐. 근데 허수 같은 경우에는 크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크기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미지 넘버라 그래가지고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허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수 같은 경우에는 크기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 다음이 이제 복소수 단위예요. 복소수 단위는 뭘 복소수 단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i라 그래서 보이시죠? a 플러스 bi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는요. i가 붙지 않았죠. i가 붙지 않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걸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 붙은 허수 단위가 붙어 있는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허수 단위라고 실수 그다음에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AB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루트가 들어가도 되고 분수가 들어가도 되고 어떤 숫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만약에 이제 이 A 플러스 BI 중에서 만약에 B가 0이면 특별히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면 A가 0이면 이제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BI만 남겠죠. A 플러스 BI였는데 얘가 0이야. 그럼 BI만 남잖아. 요런 건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순허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특별하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복소수의 단위는 A 플러스 BI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를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수를 분류할 거냐면 자, 복소수의 분류가 있어요. 복소수의 분류가 있는데 이 수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 수를 자, 수체계를 이렇게 보시면요. 수체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복소수가 가장 큽니다. 복소수가 가장 커요. 복소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 실수가 있어요. 요렇게. 실수가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포함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유리수가 들어가 있어요. 유리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 정수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정수. 요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 같은 경우는 또 뭘로 나눠졌어?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로 나눠졌죠. 그죠? 여기 있는 정수는 양의 정수랑
0과 음의 정수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가 복소수가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뭐가 해당되겠어요? 그럼 허수가 들어가 있겠지. 여기는 허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유리수라며. 그럼 여기 가운데 여기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는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리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긴 뭐가 들어가 있고 허수가 들어가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복소수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앞부분의 판세 부분은 좀 지울 테니까 잠깐 앞쪽으로 가죠. 대표유형 문제를 볼 건데 대표유형 문제. 대표유형 문제를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복소수가 자, 대표유형 문제를 보시면 복소수 x, y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연산 y라고 되어 있어요. x 연산 y를 했더니 x 플러스 yi로 정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죠. x 플러스 yi로 정의를 했을 때 거기 문제에 보시면은 a 연산 a 연산 플러스 2b 연산 a 연산 b 더하기 2b 연산 a가 1이 나와야 된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b 연산 a, i의 값은 뭐가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b 연산 a, i. 요거는 뭐가 되겠느냐?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연산 b 있잖아요. a 연산 b. a 연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a 더하기 b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2b 연산 a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2b 더하기 a 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i는 i끼리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수체계에서 실수하고 허수하고는 그 교집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실수를 제외한 복소수가 실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수였으니까 요거는 연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a 플러스 2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i 요렇게 연산을 해서 1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a 플러스 2b는 1이 돼야 돼요. 실수가 1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b는 0이야. 그럼 b가 뭐란 뜻이야? 마이너스 a죠. 그죠?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a는 1이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이겠죠. 그럼 1 연산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1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x에다 집어넣으면은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뭐가 된다 그랬었냐면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보자고 했잖아. 그럼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럼 얘는 1 빼기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얼마가 돼?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유형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켤레복소수란 말이 있는데, 그죠?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란 말이 있어요. 켤레복소수는 뭐냐면 우리가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얘를 보통 뭐라고도 쓰냐면 z 요렇게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z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럼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켤레복소수라고요. 요렇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를 켤레복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a 마이너스 bi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시 z 위에다가 바를 씌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bi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bi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bi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켤레복소수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위에 바가 씌워지게 되면 요렇게 바꾸는구나. 그 다음에 z 바가 되는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문제를 볼 건데, 또 다른 대표 유형 문제. 지금 허수에 대해서 뭘 지금 하라고 되어 있냐면, 허수에 대해서, 복소수 1-z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긴 z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실수가 돼야 된다. 요게 실수. 이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z는 0이 아니겠죠. 그죠? z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랑 여기를 z로 나눠요. 자, 어떻게 z로 나누게 되냐면 z분의 1이 되는 거고 빼기 z분의 z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z분의 z.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럼 1이죠, 그냥. 똑같은 숫자니까. 얘는 뭐가 되고? z분의 1 빼기 z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냐면 아까 z를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분의 1 빼기 a 플러스 bi 여기만 볼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실수면, 그지? 이 부분이 실수면 뭐 분자가 1 나와 있는 이 부분 당연히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분모만 살펴볼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i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자, 이렇게 치면은 얘는 a 플러스 bi 분의 얘는 1이죠. 그 다음 이걸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a 플러스 bi라고 쓰고요. 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은 수의 제곱이 돼 있죠. 똑같은 수의 제곱이 돼 있으니까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는 거죠. 2ab i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당이 되면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i가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bi. 요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금 얘를 요렇게 계산을 하면 식이 좀 복잡하죠. 그죠? 보시다시피 지금 a 플러스 bi인데 여기 또 a 플러스 bi로 하려면 식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숫자를 좀 바꿀 거냐면 요렇게 바꾸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무리수에서 뭘 배웠었냐면 켤레꼴을 곱해가지고 그죠? 분모가 무리수일 때 켤레꼴을 곱해가지고 그 숫자를 뭘로 바꿔? 실수로 바꾸잖아. 그죠? 유리수로 바꾸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를 바꿀 거냐면 얘가 지금 분모가 무슨 수예요? 복소수니까 얘를 전부 다 뭘로 바꿀 거냐면 실수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복소수를 실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실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화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식 보이시죠? a 플러스 bi분의 1. 여기에다가 뭘 곱해? a 마이너스 bi를 곱해요. 요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a 플러스 bi 요렇게 바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i가 되고요. 요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i에다가 뭘 곱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똑같이 곱해요. 요렇게 곱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앞에 있는 부분은 그럼 요걸 이제 쓰면 얘 같은 경우에는 a 세제곱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b 제곱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bi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b의 세제곱 i가 돼요. 이렇게 되죠. 식이 좀 길긴 한데 그러면요.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놔두고요. 여기서 실수 부분을 보면 여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수 부분이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돼요. 요게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허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여기 누가 있어요? 플러스 a제곱 b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플러스 B 세제곱 뭐가 돼요? i가 됩니다. 여기 i 보이시죠? 여기 있는 i 이 부분, 여기 허수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허수 부분 있고, 여기 허수 부분 있어요. 맞냐? 그래서 이 부분만 본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게 항상 실수가 나와야 돼요. 항상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실수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뭐야? 여기서 얘가 실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실수 부분이 되려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쵸?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b 세제곱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이걸 b로 묶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오기 위해서? 실수가 나오고 항상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항상 0, 어떻게 돼야 돼?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항상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b가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면 복소수의 부분,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누가 0이 돼?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다? 1이다. 결론적으로 누가 1이 돼야 돼?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보기를 보시면 어떤 게 답이 되냐면 2번에 보면 z 곱하기 z 바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 이게 얼마라고?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넘기시다. 2절에 볼게요.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복소수의 4층 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소수의 4층 연산. 지금 실수 A, B, C, D에 대해서 Z1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복소수의 4칙 연산. 복소수의 4칙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에 대해서 Z1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Z1이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Z1이 A 플러스 BI고 그 다음에 Z2가 뭐라고 되어 있어? C 플러스 DI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덧셈은 Z1 더하기 Z2 Z1 더하기 Z2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I에다가 뭘 더해요? C 플러스 DI를 더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는 실수끼리. 알겠죠?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뺄셈. Z1 빼기 Z2라고 돼 있죠. 그지? Z1 빼기 Z2.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A 플러스 B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I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뺐으니까 역시는 실수끼리 빼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B,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되겠죠. 플러스겠군요. I로 묶을 수 있어요. B 빼기 D가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돼 있어요. 곱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Z1, Z2라고 되어 있는데 Z1, Z2 그럼 얘는 A 플러스 BI겠죠. A 플러스 BI에다가 그 다음에 C 플러스 DI가 됩니다. 요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AC가 되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AD, I가 되는 거고 얘랑 곱하면 BCI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BD가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는 실수끼리 묶으면 AC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묶으면은 플러스 AD 플러스 BC 뭐가 돼요? I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눗셈 네 번째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C 플러스 DI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A 플러스 BI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Z2분의 Z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복소수를 연산을 하는, 사칙 연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거,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여기 분모가 뭐예요? 복소수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실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실수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켤레꼴을 곱하게 되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C 플러스 DI,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I,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I, 요게 뭐 한 거야? 실수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문자를 똑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정리가 끝난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덧셈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주목할 만한 문제인데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플러스 i랑 2 플러스 3i라고 돼 있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자, 1 플러스 i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2 플러스 3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1하고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i라고 3i라고 돼 있죠. 그럼 i는 얼마겠어? 1이에요. 1 더하기 3이 돼서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3 더하기 4i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덧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뺄셈 1 플러스 i에서 빼기 2 플러스 3i를 뺍시다. 이렇게. 그럼 실수분끼리 계산을 하면 1 빼기 2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이렇게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곱셈 한번 봅시다. 곱셈은요. 1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3i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어떻게 전개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 더하기 3i가 되죠. 1 곱하기 2, 1 곱하기 3i.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요. 그럼 i 곱하기 2는 얼마가 되느냐면 2i가 돼요. 이렇게 2i. 그 다음에 i 곱하기 3i는 뭐가 되느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i 곱하기 3i니까. 그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3i 2i니까 얼마가 돼요? 얘는 플러스 5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눠볼게요. 이번엔 2 플러스 3i분의 2 플러스 3i분의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얘를 이제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켤레복소수라는 걸로 곱할 거예요. 어떻게 곱하게 되냐면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i 이렇게 써주고 1 플러스 i 써주고 2 마이너스 3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4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9가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4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4 플러스 9.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하면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3i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 2가 되죠.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i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2i가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분모는 얼마 돼? 13이 되죠. 분모는 13. 그 다음에 여기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실수 부분. 여기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2i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대표유형 문제를 봅시다. 대표유형 문제를 보면 집합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1, 그 다음 마이너스 i, 그 다음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사칙 연산 중 닫혀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표유형 문제 보시면. 그러면 덧셈하고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덧셈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집합 여기 A라는 집합을 볼게요. 전체 집합을.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덧셈하고 나눗셈이 있는데 덧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해봐. 그럼 0이 나오죠. 그지? 그럼 0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닫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뺄셈하고 곱셈이 되어 있는데, 그죠? 뺄셈하고 곱셈.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봐요. 그럼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요. 그러면은 2 같은 경우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닫혀있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곱셈하고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곱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고 4번 같이 볼게요. 이걸 같이 보게 되면 4번에는 뺄셈이라고 돼 있죠. 그지? 뺄셈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2는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 누구만 된다는 얘기야? 곱셈하고 나눗셈만 닫혀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을 볼게요. 복소수의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나와 있는데 자, 연산법칙,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덧셈 연산법칙. 덧셈 연산법칙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Z1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 그 다음에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어디를 볼 거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Z1 더하기 Z2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 Z2 더하기 Z1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Z1하고 Z2를 더한다면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가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면 A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B 플러스 DI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봅시다. 요번에는 C 플러스 DI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I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돼? C 플러스 A 그 다음에 D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합법칙은 여기서 이제 Z3를 2 더하기 FI라고 추가해 봅시다. 그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결합법칙은 자, Z1 더하기 Z2 더하기 Z3가 있는데 얘네들을 먼저 하는 거야. Z1 더하기 Z2를. 그 다음에 Z1 더하기 Z2 더하기 Z3가 있는데 이번에는 Z2 더하기 Z3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된다며 A 플러스 C 된다며 그럼 여기 뭐라고 써? A 플러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B 플러스 D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Z3라고 되어 있으니까 Z3는 2 더하기 F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C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D 더하기 F가 되고 I가 돼요. 그쵸?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Z2 더하기 Z3인데 그러면 Z2랑 Z3랑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플러스 2 더하기 D 더하기 F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Z2 더하기 Z3라고.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 A 플러스 BI. 그러면 이제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F 더하기 B 뭐가 돼요? 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쪽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결합법칙도 어떻게 된다? 성립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항등원 있죠?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뭘 항등원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내가 z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z를 뭐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그러면 z 더하기 항동원은 보통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표시를 2라고 많이 표시한다고 했었죠. 항동원을 표시하는 방법이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z에다가 2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z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덧셈에 대한 항동원 2는 뭐가 돼?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돼 있는데 곱셈은 z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z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는 얼마가 돼? 1이 돼야죠. 그쵸? 2는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z의 역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역원을 볼게요. 역원. 역원은 보통 뭐라고 쓴다고? 보통 x라고 써요. 일반적으로. 역원의 정의는 의미는 뭐였어요?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항등원이 2가 얼마였어? 0이었잖아. 그러면 z 더하기 역원을 했더니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z죠. 그쵸?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려면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z는 뭐가 되면 x요? x.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z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문제 봅시다. 대표 유형. 대표 유형 문제를 보면 복소수라고 되어 있고요. 복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요. 자, 1 플러스 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놓고 덧셈에 대한 역원을 z1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덧셈에 대한 z 역원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z1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z1은 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주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i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i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z1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항등원을 먼저 구해보면 항등원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i죠.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역원을 구해야 되는 거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i에다가 더하기 x를 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i가 나와야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돼? 2i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산을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요번에는 곱셈에 대한 역원을 z2라고 했을 때라고 했죠. 곱셈에 대한 역원.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구해봅시다. 항등원은 어떻게 돼? 일단 항등원은요. 마이너스 i에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i에다가 뭘 해서 항등원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였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됐어야 됐지. 얼마예요? 1이었었단 말이야. 아까 했었던 방법대로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엔 마이너스 i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x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i에다가 x를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i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i고 얘는 2i잖아. 그럼 문제에서 z1에서 z2를 빼라고 돼 있는데 그럼 2i에서 뭘 빼요? i를 빼요. 그럼 뭐가 나와? i가 나오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볼게요. 3절 복소수. 복소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소수의 활용. 허수단위 i의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죠. 허수단위 i의 주기성이라고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죠? i 곱하기 i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다시 i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1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얼마야?
똑같이 i가 나오지. 이렇게 되면 똑같은 숫자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i가 있고요.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제곱이란 뜻이에요. 제곱.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몇 제곱?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i가 나오고 4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나와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i가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건 i를 3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얼마? 다시 1이 나오는 거야. 요게 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4번 곱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허수는 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숫자들이 반복이 된다. 요걸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거를 활용을 해서 대표용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표용 문제를 보면 대표용 문제 복소수 z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 플러스 i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거야? 유리화를 시키는, 실수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 2가 되죠.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i가 돼. 이게 뭐가 된다고? z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z의 2014승을 구하래. z의 몇 승? 2014승. 이걸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제곱을 해봐요. 자, z를 제곱을 해보면 얘는 4가 되죠. 얘는 4가 됩니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 다음에 1-i도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1-i, 1-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 약분시키면 얘는 2죠. 그럼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i, 1-i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곱하게 되면 1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i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i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i랑 -i랑 곱하면 다시 -1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2분의 -2i가 나오는 거니까 -i가 나오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z를 몇 승을 했을 때 z를 제곱을 했더니 -i가 나오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z의 제곱 곱하기 z의 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i 곱하기 -i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i 곱하기 -i니까 이건 뭐가 돼?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z의 사승이 -1이란 얘기야. 그럼 z의 사승이 -1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2014승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2014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2014에서 4를 나누게 되면 5번이죠? 그 다음에 14가 돼 있고 0이고 3, 12가 되자 뭐가 나와? 2가 남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z의 4승을 묶으면 몇 승이 된다는 얘기야? 503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아요? z제곱이 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z의 4승이 얼마니까? -1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503이면 홀수죠. 그럼 -1의 홀수승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z제곱이 돼요. 됐어요? 근데 z제곱이 뭐였어? -i였잖아. 그러면 -1 곱하기 -i가 돼서 어떻게 돼? 플러스 i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i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음수의 제곱근. 자, 음수의 제곱근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의 제곱근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실수의 제곱근하고 같은 맥락이야. 음수의 제곱근은 뭐냐?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 만들 수 있는 숫자, 그걸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a 한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a가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게 음수의 제곱근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은 만약에 루트 한 다음에 루트 ai 곱하기 루트 bi가 어떻게 되냐? 얘는 루트 a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조금 여유롭게 씁시다. 곱하게 되면 루트 ab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냐면 i 곱하기 i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나누기죠. 나누기. 루트 a 뭐 루트 b i분의 루트 ai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이 i를 곱해볼게요. 똑같이 i를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a가 되죠. 그지? 똑같이 i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뭐가 된다고 되는 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볼게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렇게 한꺼번에 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b가 음수고 a가 양수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b가 음수고 a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는데 a의 n제곱근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숫자를 n승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숫자를 n승을 했더니 a가 나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a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된다고 보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x를 n번 곱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쓰는 거야?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x를 n번 곱했더니 뭐가 나와? a가 나와. 알겠어요? 그럼 x를 뭐라고 써? a의 n분의 1승이라고 쓴다고. 근데 그럼 뭐라고 또 이제 문장을 정리를 할 수 있냐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n제곱근 a 있죠? n제곱근 a. n제곱근 a는 이렇게 써요. 알겠죠? 요건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 n루트 a라고 하시면 안 돼요. n루트 a는 뭐가 돼? n루트 a는 이게 n루트 a고 그죠? n루트 a는 이게 n루트 a고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n제곱근 a라고 읽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대표유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표유형. 대표유형 문제를 보시면 대표유형. 자, 간단히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 a도 음수, b도 음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 제곱 그 다음에 루트 b의 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b분의 절대값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둘 다 음수여야 돼. 둘 다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와야죠.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뭘로 나와야 돼요?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a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럼 얘는 뭐가 돼?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고요. 밖으로 나오려면. 그죠?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마이너스 b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돼야죠.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얘네 둘이는 얼마야? 일단은 얘네 먼저 계산하면 뭐가 돼? 0이 되고요. 얘는 여기 끊겨지죠.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바뀌고. 그쵸? 그 다음 얘랑 얘랑도 어떻게 돼?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허수의 어떤 특징, 뭐 켤레의 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연산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